미국 정부가 지금 문을 닫은 지 벌써 30일째입니다. 이 연방 기관들이 한 달째 멈춰섰다라는 건데요. 이 정도면 역사상 두 번째로 긴 셧다운인 거고, 이 지금 속도로 6일만 더 이어지면요, 미국 역사상 가장 긴 셧다운으로 기록이 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정치적인 마비 상황이 암호화폐 리플 XRP 투자자들 사이에서 묘한 기대감을 낳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도대체 정부 셧다운과 리플 XRP가 무슨 상관이 있는 걸까요? 먼저 현재 상황부터 살펴보죠. 지난 한 달 동안 미국 의회가 예산안 협상에서 한치의 진전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 하원 같은 경우는 9월 19일 이후로 본회의 표결조차도 없었고요. 새로 취임한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지금 하원에 소집해봤자 상원에서 법안 폐기할 테니까 소용없다, 이러면서 셧다운 끝날 때까지 하원을 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지금 당장 협상 재개 가능성은 낮은 거고, 실제로 예측 시장 폴리마켓에서는요, 이번 셧다운이 최소 11월 16일 이후까지도 이어질 확률을 거의 45%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미국 셧다운이 당분간은 계속될 거라는 게 현재 시장의 판단인 겁니다. 이런 현상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워싱턴 정가의 예산 다툼 같죠. 셧다운 풀리면은 미국 연방정부 문이 다시 열릴 거고, 공무원들이 출근하는 이런 행정산의 변화처럼 보일 겁니다. 이 많은 분들께서도 그냥 정치를 든 싸움 좀 끝나면 일상 복귀하겠다, 이 정도로만 생각을 하시는데,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은 이번 사태 자체가 암호화폐 규제 그리고 XRP의 미래랑도 묘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실제로 투자 커뮤니티에서는요, 셧다운만 끝나면 XRP 현물 ETF 바로 승인 가능성이 급등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까지도 나오고 있는 거고, 미국 정부 재개랑 함께 XRP 가격이 폭발적으로 상승할 거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정말로 그럴까? 이 표면 아래 숨은 층을 들여다보면 더 재밌는 그림들이 나옵니다. 사실상 미국 정부 셧다운 사태는 이번만의 일이 아닌데요. 미국 정치에서 이거는 일종의 단골 이벤트처럼 반복이 되어 왔죠. 미국 의회가 예산안에 합의하지 못하면 연방정부 기능을 멈추는 제도가 1980년대 이후에 지금까지 약 10차례 정도 발동이 됐습니다. 이 가장 유명했던 사례가 1995년, 그리고 2013년, 그리고 2018, 2019년인데요. 이 1819년 같은 경우는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이 멕시코 국경장벽 예산을 두고 맞섰다가 무려 35일 동안 정부 문이 닫혔습니다. 이게 현재 역대 최장 기록인 거고, 결국에 그때도 극한적인 대치 끝에 임시 예산으로서 문을 다시 열었었지만 이 정치권의 상처만 커졌었죠. 이번에도 비슷하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여기에 대한 근본 원인은 정치 양극화랑 협치에 대한 실패입니다. 예산은 곧 철학이고 가치관이다 보니까 어디에 돈을 쓰고 어디를 줄일지, 이게 여당과 야당 사이에서 이견이 클 수밖에 없어요. 이 서로 물러나지 않으면 셧다운이라는 극단적인 카드까지 불사하게 되는 겁니다. 특히 지금 하원을 이끄는 강경파 공화당 세력이랑 미국 상원의 비교적 온건한 세력들이 팽팽하게 맞선 양상인데요. 여기에 내년 선거를 앞둔 계산까지도 겹쳐있다 보니까 쉽게 타협이 나올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미국 행정 공백과 미국 국민들의 불편으로 이어지게 될 겁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까 미국의 국가 신용도마저도 흠집이 났습니다. 작년에 신용평가사 피치는 재정 운영의 신뢰성이 떨어졌다면서 미국 신용 등급을 한 단계 강등했어요. 이 부채한도 협상이나 미국 셧다운 위기가 계속된 게 원인이었고요. 경기 측면의 피해도 무시 못합니다. 경제 분석에 따르면요, 미국 셧다운이 일주일 지속될 때마다 그 분기의 GDP 성장률이 0.1에서 0.2%포인트씩 깎일 수 있다, 이렇게 언급을 남겼고, 금액으로 쳤을 때 주당 약 150억 달러, 하나로는 20조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자금들이 그대로 날아간다라는 추산입니다. 전 세계 기축통화인 달러를 발행하는 나라에서 벌어지는 일이다 보니까 정말로 믿기 어려울 정도의 금액이죠. 이 정치 리스크가 현재 경제 시스템의 안정성을 위협한다, 이런 경고음이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암호화폐 XRP랑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겉보기엔 연방정부 예산 다툼과 디지털 자산이 전혀 상관없어 보이지만요, 이 규제 환경이라는 보이지 않는 연결고리가 존재합니다. 정부 셧다운은 단순한 행정 중단이 아니라 금융 규제 당국의 활동까지도 멈춰 세우게 되는데, 그리고 XRP 같은 자산에는 그 부분이 결정적으로 작용을 하게 될 거예요. 이 미국 정부의 이번 셧다운 사태 뒤편에는요, 암호화폐 산업을 둘러싼 법제랑 제도의 변화라는 이런 커다란 흐름들이 깔려 있는 거고, 이제 이런 정치나 규제 환경이 XRP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셧다운은 금융규제 시스템에도 직접 타격을 줬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를 비롯해서 규제기관도 예산이 끊기면 업무를 중단해야 되는데, 실제로 SEC 직원의 90% 이상이 휴직에 들어간 상황이고, 금융시장 모니터링 같은 최소한의 일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규 심사 업무는 올스톱일 수밖에 없겠죠. 이것 때문에 원래 10월 말로 예정되어 있던 XRP 현물 ETF 승인 결정도 그 기한을 넘겨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미국 SEC가 기능을 못하니까 심사 자체가 밀렸다라는 거고, 이게 XRP 투자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호재가 지연된 셈일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시장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업들이 편법을 동원해서 돌파구를 찾았었고, 몇몇 운용사가 XRP 현물 ETF 신청 서류에서 지연 조항을 빼버렸다라는 거예요. 이 원칙대로라면 SEC 승인이 있어야지 출시가 되는 상품인데, 이런 조항이 없으면
일정 기간 경과했을 때 자동 효력이 발생을 합니다. 미국 SEC가 셧다운으로 손을 놓고 있는 사이에 ETF를 자동 승인시키겠다라는 전략이죠. 실제로 캐너리 캐피탈 등 일부에서는요, 이 방법으로 11월 중순 XRP ETF 출시를 노리고 있고, 그래서 셧다운이 길어지면은 11월 13일경에 첫 번째 XRP ETF 등장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겁니다. 반대로 미국 정부가 조기에 정상화되면 그 상황이 약간 달라지게 되는데요. SEC가 재가동되면 밀린 ETF 신청서를 다시 검토할 테니까요. 이 발행사들에게 자료 보완을 요구를 하거나 승인 일정을 조정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도 예전처럼 질질 끌지는 못할 거예요. 2024년 미국 대선 이후에 출범한 새로운 행정부에서 친암호화폐 성향의 미국 SEC 수장이 임명됐고, 한때 막혔었던 비트코인 현물 ETF가 올해 초에 처음으로 승인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는 이더리움 같은 알트코인 ETF도 줄줄이 신청이 되면서 XRP가 그 다음 주자로 급부상한 상황입니다. 이 블룸버그 ETF 애널리스트 에릭 발주나스 측에서는요, XRP가 그 다음 타자일 거다 이렇게 언급을 남겼는데, 이 한마디의 폴리마켓 같은 예측 시장에서는 XRP ETF 승인을 거의 기정사실로 보는 분위기고, 베팅 시장에서 그 확률을 99%까지 반영했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짚어보셔야 될 건 XRP의 법적 리스크가 해소됐다는 사실이요. 미국 SEC가 리플사를 상대로 제기했던 소송이 올해 모두 다 마무리가 됐죠. 이 미국 법원은 작년에 XRP 자체는 증권이 아니다라고 판단을 했고, SEC도 결국에 항소를 포기하면서 3년 넘게 끌던 공방이 끝났고요. XRP 판매량 관련해서 1억 달러대 벌금만 남았을 뿐이지 이제 XRP의 지위는 명확해진 상황입니다. 이 덕분에 XRP가 불법이라서 ETF 못 나온다, 이런 식의 장애물은 사라졌다라는 거고, 결국에 정리하자면은 규제랑 법적 측면에서 XRP의 제도권 편입을 막을 큰 벽은 현재 사라졌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남은 거는 타이밍의 문제뿐이죠. 셧다운이 더 길어지면은 자동 승인으로 조금 더 일찍 나오고, 또 빨리 끝나면은 몇 주 늦게 정식 허가를 받는 이런 차이만 있을 겁니다. 어쨌든 간에 XRP의 ETF 시장 입성이 멀지 않았다라는 거고, 그리고 상장되면은 기관 자금 유입을 통해서 XRP가 주류 투자 자산으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이런 환경 변화 속에서 XRP의 주역인 리플사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을까요? 리플사는 XRP를 활용한 국제 송금 솔루션을 제공하는 핀테크 회사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은행 간의 해외 송금을 블록체인으로 더 빠르고 저렴하게 처리하는 기술을 만들었죠. 리플넷이라는 결제망을 운영하면서 XRP를 브릿지 통화로 활용해서 실시간 환전과 정산을 가능하게 하고, 기존 스위프트망에서 며칠 걸리던 것들을 몇 초로 단축하는 게 목표입니다. 비즈니스 모델을 살펴보면요, 리플사는 금융기관에 이 네트워크 접근권과 소프트웨어를 제공해서 수익을 올립니다. 특히나 XRP를 활용한 ODA 서비스를 통해서 국경 간의 송금에 필요한 유동성을 실시간 공급을 하고, 여기에 따른 수수료를 받습니다. 게다가 리플사는 초기부터 막대한 XRP 지분을 보유해 왔었는데요. 이런 것들을 장외 시장에 조금씩 매도하면서 운영 자금을 조달하기도 했죠. 예를 들어가지고 2023년 2분기 약 3천만 달러치 XRP를 판매했다고 보고된 바가 있었고, 시장 유동성 유지를 위해서 판매한 만큼 다시 사들이기도 하다 보니까 보유량은 현재 크게 줄지 않았다라고 해요. 리플사의 재무 상태는 구체적으로 공개되진 않았지만요, 2019년 투자 유치 당시 기업 가치가 약 100억 달러로 평가된 바 있습니다. 그 이후에 미국 SEC 소송으로 성장세가 주춤했었지만 최근에 소송 종결로 사업에 다시 탄력이 붙고 있고, 현재 리플사는 전 세계 수백 개의 금융기관과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리플넷을 확장 중이죠. 일본이나 싱가포르 같은 이런 아시아랑 중동 지역 은행들이 XRP 기반 송금을 도입하면서 이 거래 규모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회사 측에 따르면요, 네트워크의 총 송금액이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거. 여기에 따른 앞으로의 전망과 과제를 살펴보면은 리플사의 목표는 XRP 생태계를 더욱 확대하면서 이 글로벌 금융 인프라의 한 축이 되는 겁니다. 최근에 암호화폐 커스터디 기업 메타코 인수라거나 주요 거래소 지분 투자 같은 여러 가지 사업 외연을 넓힌 것도 그 일환이겠죠. 이 조만간 XRP 현물 ETF가 출시가 되면은 개인부터 기관까지 XRP 활용이 쉬워지면서 생태계에는 강력한 호재가 될 것으로 보이고, 아울러 가지고 리플사의 IPO 기업 공개가 가능성도 거론이 되고 있는데, 이 규제 리스크가 해소된 만큼 현실화 여부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모든 투자에는 리스크 요인도 존재한다라는 거, 무엇보다 국제 송금 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죠. 기존 스위프트망도 속도를 높이고 있고, 스테이블코인이나 각국의 CBDC 같은 대안들도 속속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은행들의 입장에선 굳이 XRP를 쓰지 않아도 충분히 가능할 만한 선택지가 늘어나는 셈인 거고, 게다가 XRP의 가격 변동성도 숙제입니다. 이 결제에 쓰려면은 가치에 대한 안정성이 담보가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암호자산 특유의 큰 등락폭이 이어지고 있죠. 물론 ETF 상장 같은 것들로 기관 자금이 들어오면은 변동성이 당연히 줄어들 거란 기대감도 있습니다. 결국에 이제부터 규제 장벽을 넘은 리플 회사가 앞으로 몇 년 동안 얼마나 XRP의 실제 사용량을 늘리고 또 금융권의 신뢰를 얻느냐, 이게 바로 XRP 가격 폭등의 성공의 열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현재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믿고 대비를 해야 될까요? 먼저 단기적으로 봤을 때 ETF 발표 전후로 가격 급등락에 대비하셔야 됩니다. 소문에 사고 뉴스에 판다라는 격언이 있는 것처럼 정작 승인 소식이 나오면은 차익 실현 매물들이 쏟아지면서 되려 가격이 출렁일 수가 있겠죠. 실제로 최근에 큰손 투자자들이 미리 일부 XRP를 매도하는 움직임도 포착이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단기 매매자시라면은 이 변동성 관리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급등했을 때 분할 매도하시고 급락했을 때 분할 매수하는 이런 시나리오별 대응 계획을 미리미리 세워두는 게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들 우리 신사 채널 차원에서 커뮤니티방 통해서도 도움드리고 있고요. 중기적 관점에서는 연말까지 얼마나 실제 자금 유입이 이루어지는지가 핵심이겠죠. 폴리마켓 전망대로 XRP 현물 ETF가 출시된다면 그 ETF에 얼마만한 투자금이 몰리는지를 꼭 보셔야 됩니다. 이 신규 자금이 대거 들어오면요, 가격이 한 단계 당연히 더 레벨업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 수십억 달러 규모 자금이 유입될 경우에 XRP가 5달러를 넘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와주고 있어요. 반면에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면은 XRP 3에서 4달러 선에서 등락폭을 거듭할 거다, 이런 신중론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결국에 올해 남은 기간 XRP의 펀더멘털 수요가 얼마나 뒷받침되는지, 이게 관전 포인트인 거고, 단기 투자자들에게 이번 이벤트는 하나의 과정일 뿐이겠습니다. 5년 뒤, 10년 뒤를 내다보는 입장에서는 ETF 승인 그 자체보다 XRP가 정말로 글로벌 금융에서 쓰이게 될지, 암호화폐가 제도권에 완전히 안착할지, 이게 더 중요한 질문인 거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XRP 가치 상승 잠재력은 단기 뉴스보다 실제 사용 확대에 달려있다는 거. 만약에 은행과 기업들이 국제송금 같은 XRP를 본격 활용을 하고 기관 투자가들도 지속적으로 포트폴리오에 담는 흐름이 이어진다, 그렇다면 지금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시장이 커질 수도 있다는 거. 반대로 거시경제 악화라거나 업계 침체로 인해서 수요가 정체되면요, 중장기적인 박스권에 머물 수도 있겠죠. 이 장기 홀더분이시라면은 이런 최상의 시나리오랑 최악의 시나리오를 모두 다 염두에 두고 자신만의 원칙을 갖고 흔들리지 않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드립니다. XRP 현재 가격 3,600원에서 3,800원, 이 중반대로서 앞으로는 4,500원 구간은 강력한 저항대로 여겨지고 있는데요. XRP ETF 호재로 이런 벽을 넘어서게 되면은 새로운 상승장이 열릴 수가 있는 거고, 지난 1년 동안 XRP는 저점과 고점을 높여오는 상승 추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타이밍일수록 투자의 원칙을 강조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큰 이벤트일수록 남들의 말에 흔들리기가 쉽기 때문에 최종 판단과 책임은 우리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거. XRP를 단기로 볼지 장기로 가져갈지, 이 목표 수입과 감내 손실 수준은 미리미리 정해 두셔야겠죠. 그래야지만 어떤 뉴스에도 중심을 잡고 대응이 가능할 거고, 이번 미국 셧다운과 XRP ETF 이슈가 자신의 투자 원칙을 점검하는 기회이기도 하겠습니다. 이 수많은 정보 속에서 나만의 관점을 세우고 원칙을 또 지켜나가는 거, 이런 것들이 결국에 흔들림 없는 투자로 이어지게 될 테니까요. 앞으로의 전망을 정리해보자면은 지금의 셧다운 국면과 XRP ETF 논의가 단기 이벤트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런 것들이 더 큰 금융지형 변화를 예고하는 신호탄일 수도 있겠고, 미국 셧다운 사태가 해소되고 나면요, 밀렸던 암호자산 관련 정책과 결정들이 줄줄이 처리가 될 겁니다. XRP 현물 ETF가 정식으로 출시가 되고 나면은 다른 알트 ETF들까지 포함한 크립토 ETF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릴 수가 있겠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중심이던 기관 자금이 XRP 같은 여러 가지 알트코인 등으로 다변화되는 흐름이 예상이 된다는 거고, 또 규제가 명확해지면은 실물 경제, 암호화폐의 연결고리가 분명히 강화가 될 겁니다. 이미 소송을 통해서 법적 불확실성을 걷어낸 XRP 사례가 있다 보니까 다른 블록체인 프로젝트들 당연히 미국 내에서 당당하게 사업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게 될 겁니다. 은행이라든지 기업들도 암호화폐 활용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가지고 몇 년 후에는요, 해외 송금할 때 XRP 경유가 어쩌면 당연한 옵션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XRP의 수요 기반은 지금과는 차원이 달라질 정도로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물론 정치적인 변수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내년도 미국 중간선거 결과에 따라서 정책 방향이 또 바뀔 수도 있는 거고, 국제 정세라거나 경제 상황에 따라서 정부의 우선순위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큰 흐름은 이미 시작됐다는 게 중론입니다. 암호화폐가 제도권으로 편입되는 물결은 거스를 수가 없는 흐름이기 때문에 이번 미국 셧다운과 XRP 이슈는 그 흐름을 잠깐 멈춰 세운 것 같지만요, 결국에 더 크게 증폭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일시적인 혼란 뒤에 오는 구조적인 변화를 읽는 눈이야말로 이번 상황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일지 모르겠습니다. 남들보다 한 발 앞서서 그 변화를 통찰하는 사람이 다가올 수 있는 시대의 흐름을 주도할 수 있게 마련이니까요. 지금 우리 앞에 펼쳐진 셧다운과 XRP의 이야기는 어쩌면 새로운 금융질서의 서막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앞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리플 XRP로 관련된 실시간 매수 매도 타점, 속보 데이까지도 우리 신사 채널 차원에서 모니터링 중에 있고요. 이에 따른 단기 반등 타점에서 빠르게 실시간 브리핑 도움 드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신사 채널 구독해주신 분들 중에서 실시간 커뮤니티방 입장 원하시는 분들 현재 보이는 번호로 문자 신청 주시면 입장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시장에서 리또속이라는 말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렇다면 진짜로 리플이 안 오르는 게 문제일까요?
정답은 아닙니다. 이 진짜 문제는 시장의 순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요즘 보면 왜 리플 안 오르나, 오히려 떨어지나, 호재가 이렇게 많은데 왜 시장 반응이 없나, 이런 이야기가 정말 많아요. 그 마음 저도 너무 이해가 됩니다. 이 기다림이 길어지면 누구나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는 사람 마음. 하지만 여기서 이런 시기일수록 한 걸음 물러서셔가지고 이 시장을 계절처럼 바라볼 필요도 있겠습니다. 이 시장도 자연처럼 순환합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 것처럼 상승장, 하락장, 방향 없는 보합장 이런 것들이 차례로 찾아옵니다. 1년 중에 연중 행사라는 거예요. 이 지금 리플 XRP가 조용하다라고 해서 절대로 시세가 끝난 게 아니죠. 그냥 겨울이 온 것뿐입니다. 겨울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봄이 오겠죠. 또 그 다음은 여름이 옵니다. 이런 것들이 늘 반복되는 자연의 흐름인 거고 결국에 하락은 끝이 아니라 다음 상승을 위한 숨고르기라는 거. 이 시기에 체력을 회복하지 못하면 봄이 와도 뛸 힘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시간들을 잘 버티는 사람이 결국에 살아남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많은 분들께서 하락장만 오면은 매일같이 차트 들여다보시면서 속을 태우시죠. 이제 끝난 거 아니냐, 언제 오르냐 이런 생각에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감정이 흔들리면은 대응이 늦어지고 또 좋은 매수 타이밍도 놓치게 됩니다. 결국에 시장은 나를 기다려주지 않아요. 하지만 순리대로는 반드시 움직여준다라는 거. 결국에 리플이 지금 오르지 않는 거는 그럴 시기가 아니라서 그런 겁니다. 그리고 언젠가 상승이 다시 시작될 때 그 기다림을 견딘 사람만이 보상을 받게 되겠죠. 그래서 하락장일수록 해야 될 일은 단순합니다. 공포 대신에 관찰하시고 불안함 대신에 준비를 하셔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기회가 왔을 때 흔들리지 않고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장은 늘 조급한 사람의 돈을 참을성 있는 사람에게 옮겨줍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힘든 시기일수록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는 버티는 힘을 기르셔야 돼요. 이 시장을 이기려고 하시기보다는 시장의 리듬에 맞춰가는 연습을 해보세요. 결국에 끝까지 살아남는 것은 조급한 사람이 아니라 순리를 이해한 사람입니다. 이번 주 시장에서 가장 크게 반응한 건 바로 크로노스였습니다. 트럼프 미디어 그룹과의 연기 발표가 나오면서 강력한 호재가 붙었고 크로노스는 단숨에 치고 올라갔는데요. 3일 만에 무려 2배가 넘게 상승하는 엄청난 상승세를 기록 중에 있는데 그런데 저는 이런 상황들 보면서 바로 솔라나를 떠올렸습니다. 왜냐하면 크로노스랑 솔라나는 과거부터 정비례 관계를 자주 보여왔기 때문인데요. 크로노스가 움직이면 일정 시차를 두고 솔라나가 뒤따라가는 이런 흐름들이 반복돼 왔었고 투자에서 중요한 건 바로 이겁니다. 역사를 알면 미래를 알 수가 있다는 거. 과거 차트 패턴을 통해서 크로노스가 먼저 올라가는 경우에 솔라나의 상승도 이어진다는 걸 충분히 예상이 가능했고요. 그래서 저는 이 근거를 바탕으로서 실제로 커뮤니티 방에서 솔라나 추천드렸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똑같이 나왔습니다. 솔라나가 강력하게 반등을 했고 미리 제시드린 매도 타점까지도 정확하게 도달을 하면서 회원분들께서 수익 실현을 하셨고요. 이게 바로 시장을 분석하고 과거의 흐름에서 미래를 읽어낼 줄 아는 힘입니다. 단순히 운이 아니라 데이터와 패턴에 근거한 전략이었고 그 전략이 그대로 현실에서 증명된 겁니다. 지금도 온체인 데이터 보면 여전히 매수세가 강력하게 들어오고 있어요. 시장이 우리한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있다는 신호겠죠. 그렇기 때문에 신규 타점도 공지드린 상태고요.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도 같은 시기에 같은 투자금을 들고도 어떤 사람은 손실을 보고 또 어떤 사람은 수익을 내십니다. 그 차이는 시장을 읽고 전략적으로 대응하느냐, 어떤 코인이 더 먼저 움직일 것이냐 이런 것들을 읽고 못 읽고 차이입니다. 예를 들어서 같은 돼지고기를 들고도 누군가는 김치찌개만 끓이는 사람이 있고 또 누군가는 동파육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결국 투자는 시장 상황에 맞는 매매를 하느냐 아니면 똑같은 방식만 계속 고집하느냐 이 차이인 겁니다. 이번 크로노스랑 솔라나 사례 자체가 시장의 역사적인 패턴을 제대로 읽어내면은 그게 바로 수익으로 연결된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시고요. 특히 요즘 들어 테마가 확실한 알트코인들로 유입되는 빈도가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죠. 그중에서 시장을 강력하게 주도하고 있는 것은 단연 중국 관련 테마입니다. 중국 정부의 대규모 경기 부양책이 발표되면서 중국 관련 코인들이 무려 30% 이상 강력한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는 건데요. 실제로 최근에 비트코인이 하락하는 와중에서도 알트코인들이 이렇게 치고 올라온다는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겠죠. 이런 것들이 분명히 9월달 본격적인 알트 시즌이 열리고 있다는 신호탄인 거고 저는 이런 흐름들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면서 솔직히 소름이 돋았습니다. 지금 시장이 우리한테 다시 한번 기회를 열어주고 있다는 거고 실제로 중국 관련 코인들 이미 신사 채널 단기 종합방통에서 추천드린 바가 있었고 이미 수익 실현까지도 완료된 상황입니다. 오늘 새벽 4시에 매도 체결된 온톨로지 같은 경우는 미리미리 매도 타점을 걸어놨었기 때문에 깊은 새벽임에도 불구하고 매도 알람 사인을 드렸고요. 신사 채널 커뮤니티 회원분들께서는 잠을 자다가도 이번에 수익 실현이 되셨었죠. 단순하게 미리 목표 타점에 매도만 걸어놨을 뿐인데 회원분들께서는 지속적으로 수익이 올라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잠을 주무시거나 여행을 가시거나 업무를 보시거나 무엇을 하든 상관없이 타점 을 미리 제시드렸었기 때문에 나는 놀거나 이러거나 쉴 때도 돈은 계속 굴려가면서 수익을 쌓아나가고 있다. 이게 바로 핵심인데요. 하지만 여기서 멈추질 않습니다. 앞으로 웹3, NFT, 메타버스, 그리고 RWA 실물자산 토크나 트럼프 관련 코인들까지 새로운 테마가 차례대로 불붙을 가능성이 높은 거고 과거에도 시장은 항상 특정 테마를 중심으로서 순환 장세를 보여왔었죠. 지금이 바로 그 흐름이 바뀌는 초입일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도 포트폴리오를 다시 한번 정비하셔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단순하게 보유 종목을 늘려나가는 게
아니라요. 다가올 테마에 맞게 전략적으로 재편할 필요가 있는 거고, 제가 앞으로 날카로운 타점에서 신규 추천드릴 예정이고 실질적인 기회를 만들어 드릴 예정이에요. 시장은 언제나 준비된 사람들에게만 웃어줍니다. 이번 흐름도 놓치지 않고 함께 잡아가시길 바라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신사 채널에서는 XRP 리플에 대한 단기 고점 라인을 제시드리고, 실제로 4,850원에서 수익 실현하고 나서 다시 저점 라인에서 추가적으로 분할 매수를 드리고 있는 XRP 리플 전용 타점방, 그리고 알트코인 시장 테마에 맞게 효율적으로 제시드리는 알트코인 단타방, 그리고 챗 GPT AI 인공지능을 활용한 단기 타점방까지도 이렇게 총 3개의 방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방 입장을 원하시는 분들은 현재 보이는 번호로서 문자 신청 주시면 입장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사 채널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을 드릴게요. 현재 제가 안내드리고 있는 정보방 입장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최근에 많아지셨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항상 무슨 일이 있어도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로서만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원칙 매매를 잘 활용하시는 것들을 추천을 드려요. 이 3가지 방으로서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가장 구독자분들께서 관심 있어 하시는 리플 전용방입니다. 리플 전용방에서는 말 그대로 리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단기 고점과 저점,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 대한 타점과 리플에 대한 시장 브리핑을 안내드리는 방이고요. 이 리플 전용방에서 안내드리고 있는 정보방 타점으로 단기 고점과 단기 저점에 대한 타점을 활용을 하시되, 신경 쓰는 매매가 아니라 목표가에 미리 걸어놓고 미국 시장이 활발한 새벽 시간대 혹은 업무 시간대도 신경 안 쓰면서 수익 실현과 저점 추가 매수 타점을 활용하는 방향으로서 안내 도움 드리고 있어요. 리플에 무조건 장기적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메인 비중은 장기적으로 보유하시되 일부 비중은 단기 고점과 저점을 살려가면서 비중과 수량을 늘려나가고 평균 단가를 낮추는 전략으로서 운영하시는 것들을 항상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단기 타점의 종합방입니다. 리플을 몰빵으로 장기적으로만 보유하다 보면 결국에 시장의 흐름을 놓치게 되기 때문에 적당한 알트코인들을 비중을 활용하시면서 적극적으로 투자 전략으로 살려나가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좋은 엔진의 리플 코인을 보유했으면은 그 엔진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좋은 기름과 엔진 오일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안내드리고 있는 단기 타점의 목표 타점, 성향은 말 그대로 단기적으로만 접근하시는 걸 항상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간혹 지금 시장이 안 좋은 단기적인 알트코인이 가능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지금 시장에서 단기 타점이 불안하다라고 느끼시거나 알트코인을 공략하는 게 맞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시장의 테마에 맞는 코인이 아니라 이미 급등이 나왔거나 주목을 받고 있지 못한 코인들을 공략을 하거나, 혹은 목표 타점이 비정상적으로 높거나, 혹은 순간적으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단기 고점의 타점을 찾지 못해서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에 투자 시장은 순환적으로만 흘러가기에 적당한 알트코인들을 비중에 맞춰가지고 병행하면서 여기서 나온 수익들로 리플의 단기 저점 매수의 계획을 통해 가지고 하나의 톱니바퀴처럼 움직이도록 내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할 줄 아셔야 됩니다. 타점은 말 그대로 단기 타점답게 수익 실현하고 나면 사실 그 이후에 더 상승하던 떨어지던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겠죠. 시간 또한 바빠가지고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항상 말씀드린 이런 목표 타점에 미리 걸어두면은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는 점을 반드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종합 브리핑방인데요. 중요할 수 있는 속보, 시장 브리핑에 대한 핵심 내용들을 전달드리면서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앞으로의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까, 이런 중요 핵심 내용 같은 것들을 전달드릴 뿐만 아니라 메이저 코인과 그리고 스윙과 중장기적인 타점에 대해서 안내드리면서 단기적 관점보다는 조금 보유 기간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목표 타점 자체를 높게 보는 방향으로서 안내드리고 있는 방입니다. 대표적으로 최근에 도지코인에 대해서도 목표 타점을 높게 276원의 종합 브리핑방에서 타점 안내드리면서 여유롭게 약 5일 정도 보유하면서요. 도지코인이 상승이 연달아 나오고 있을 때 오히려 과감하게 370원의 목표 타점을 안내드렸습니다. 이렇게 상승이 잘 나오고 있을 때는 대부분 여기서 더 오르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항상 적당한 고점에서 수익 실현하는 것들을 목표로 잡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려요. 이렇게 3가지 방 입장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항상 업비트, 빗썸으로서 현물에 대해서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비중 조절과 원칙 매매를 통해서 일하거나 바쁜 와중에 신경 쓰시는 매매보다는요, 여유롭게 매도 걸어놓고 편하게 신경 안 쓰시면서 제대로 운영하시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코인신사 채널은요, 단순한 투자 채널이 아닙니다. 때로는 아들처럼, 때로는 형이나 오빠처럼, 또 때로는 냉정한 전문가로서 그렇게 곁에 있고 싶습니다. 누군가의 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괜찮아요. 아직 기회 있어요. 또 누군가의 심리 트레이너는 이렇게 말을 하죠. 지금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이런 타이밍엔 반드시 버티셔야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악재가 시작됐기 때문에 지금은 비중 조절할 타이밍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의 전문가로서 이 구간은 분명히 좋은 타점이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렇게 저는 매 순간마다 시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시장이라는 건 늘 변화를 하고요. 감정은 그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흔들릴 겁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 코인신사 채널은 밤새 차트 지켜보면서 누군가의 불안이 덜어지기를, 또 누군가의 손실이 멈추길 바라면서 그 마음을 담아서 한 줄 한 줄 브리핑을 시작합니다. 이 투자라는 건 숫자 싸움이 아니라요, 마음 싸움이고 그 심리가 전부인 영역입니다. 이 시장에서 끝까지 버틸 수 있는 힘,
그거는 정보보다 함께 가는 사람에게서 나와요. 우리 구독자분들이요, 절대로 혼자가 아니라는 거를 이 목소리로서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우리 구독자분들 곁에서 가족처럼 함께 걷는 동반자 코인신사 채널이었습니다.